똘똘한 한 채를 갈아탈 것이냐, 저평가된 곳을 투자할 것이냐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평가된 곳은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좀 읽어보고 부동산 고민 상담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대 저평가된 곳 투자입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아 조바심이 나는 불인입니다. 닥터님 영상 보며 많이 배우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언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30대 후반, 곧 40이 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자아이가 둘 있고 초등 저학년과 어린이집 다니는 둘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둘이 합쳐서 2억 정도 되고요. 이모님을 쓰고 있고 부모님 용돈 및 초등 저학년 학원비 등등 지출이 만만치 않아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 선인 듯 합니다. 저희는 거주 분리 중으로 서대문구에 전세로 살고 있고 마포 공덕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전세는 5억에 들어가 있고요. 공덕 아파트는 16억에서 17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금성 자산은 둘이 합쳐서 9억 정도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둘 다 커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사를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인 학군 및 투자를 생각해서 1급지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강남이 올라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해서요. 잠실, 반포, 대치, 개포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너무 올라서 투자하기 맞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거주 분리를 몇 년 더 하면서 오를 여력이 좀 더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인데 닥터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3가지 정도 옵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에 이제 칠판에 좀 적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상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0대 후반 맞벌이시고요. 소득이 연봉이 한 2억 정도 합산으로 저축은 300만 원 정도 하시는 가계 상황이고요. 별도로 전세에 거주 중에 있어요. 5억 정도 보증금이 깔려 있고 소유하고 계신 공덕의 아파트는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한다. 그리고 현금을 또 9억을 또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다 현금성이다 라고 할 때 한 3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덕의 아파트를 뭐 전세를 주고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 25억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질문하신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평가된 곳을 미리 투자해 놨다가 다시 뭐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도식화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을 이해를 하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시장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장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시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급지는 더 많지만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다라고 할 때, 과거 같은 경우 1급지의 시세가 오르면 2급지가 그 다음으로 오르고 2급지가 오르면 3급지가 오르고 3급지가 또 올라주면 뭐 다시 1급지가 오르는 이런 이제 순환장이었다 라고 보면, 현재와 미래의 시장, 특히 이제 미래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양상이 다를 거로 좀 예측을 합니다.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다라고 할 때 1급지는 별개의 시장으로 혼자 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동작을 하고 2급지가 오르면 3급지 시세에 영향을 주고 3급지가 오르면 2급지 시세에 영향을 주는, 즉 1급지와 2, 3급지 시세가 서로 좀 디커플링 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가 초양극화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고요. 즉 과거 시장처럼 1급지가 오르면 이렇게 순환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급지의 시세와 2, 3급지 시세는 서로 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어떤 지역이 그러냐면 압구정이나 반포, 그리고 이런 한강변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더 초양극화되고 있거든요. 후보 지역 중에 이렇게 보면은 반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1급지를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질문하신 거에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을 질문하셨는데 1번이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유지하면서 거주 분리하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투자하겠다. 한남 2, 4, 5구역 또는 방배 중에 현재 가진 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은 매수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남을 2, 4, 5 말씀하셨고 이제 방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공덕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요. 지금 전세를 줬는지 여부가 없거든요. 근데 전세를 만약에 안 줬다라고 하면 전세를 주면 이 절반 정도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나 현금성 자산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투자금이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공덕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멸실이 되는 입주권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공덕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남 2, 4, 5을 사게 되면은 사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멸실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멸실된 입주권을 사야 될 것 같고 2, 4, 5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동 같은 경우는 3구역이 이미 관리 처분이 작년에 났고요. 2주 멸실 단계에 있으니까 3구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들은 존재를 합니다. 아니면은 2구역도 빠르면 올해나 내년이면 관처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구역을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물건들이 이제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출도 좀 써야 될 겁니다. 매매가가 꽤 높거든요. 한 10억 한 중후반 정도 될 거예요. 한 20억 가까이 될 거다 보니까 대출도 써야 되니까 이런 물건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배동에 멸실된 입주권을 사서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하셨잖아요. 두 번째도 좀 따져보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유지하면서 거주 분리로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반포 자이나 반포 리체 등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아파트 갭 투자로 매수하겠다. 과연 상승 여력이 있을지라고 하셨는데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거의 장세와 현재와 미래의 장세는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급지를 특히 압구정 반포 한강변 일대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좀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질문하신 데가 지금 반포 자이하고 리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께서 좀 선호하는 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가셔도 될 것 같고 뭐 시세가 더 오를 것 같으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 시세는 3년 이내에 한강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이상도 가고 비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억 이상 갈 수 있다. 지금 반포자이가 30평대가 한 40억대 정도 하잖아요. 뭐 1.5억이라고 하면 이제 50억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3년 이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3년 이내라는 얘기는 1, 2, 4주구나 3주가 입주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 제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나 현재 소득과 저축액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을 때 30평대를 반포자이나 뭐 리체를 들어가서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거의 4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25평을 큰 무리를 하지 말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로 거주하고 투자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 근데 이제 30평대는 좀 무리가 되는 선택지일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소득이 2억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공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소득인데 우리가 반포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축액도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대출까지 써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축을 아예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가계 상황이 매달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5평에도 우리가 거주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요 2번의 선택지를 전 우선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학군을 생각해서 기존 아파트도 팔고 지금 전세금도 모아서 아예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하겠다. 대치동이나 잠실 엘스를 검토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대치동 있고요. 그리고 잠실의 엘스 뭐 학군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엘스를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치동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치동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현재 자산이 있잖아요. 이 정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30평대를 바로 거주하고 투자로 이렇게 가셔도 저는 이제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 2번, 3번 선택지 중에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향후에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초양극화 된다라고 했고 한강변 벨트를 끼고 압구정이나 반포 일대가 좀 더 초양극화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2번의 선택지가 저는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두 번째가 투자성으로 고려해 봤을 때 2번 그리고 마지막 이 대치동으로 거주하고 투자로 지금 가는 게 저는 이제 3번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선택지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드린 거고요. 지금 반포 일대를 매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우선순위로 보되 정 내가 매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2번이나 3번의 선택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뭐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탈 것이냐, 저평가된 곳을 투자할 것이냐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평가된 곳은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이런 지역을 지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좀 빨리 들어가도 좀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